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김장렬의 반도체 테크 세션입니다. 오늘 장도 오르고 어저께도 올라서 기분이 좋으신 분이 많으시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제가 한 두 가지 양해의 말씀을 처음에 드리면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목소리가 상당히 작을 것입니다. 이게 제 관리가 잘못했었는데 월요일날 목에 좀 이슈가 생겨서 병원 갔고 화요일날 낫고 어저께 거의 회복했고 오늘도 낫는데 다시 또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목이 아프네요. 근데 이제 이번 주말에 세종대학교에서 그것도 있고 내일도 또 일정이 많아요. 내일 일정도. 내일은 뭐 저는 8시 40분에 또 어디 그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일정이 내일 9시부터 시작해갖고 저는 10시에 끝나는 것 같아요. 목을 좀 사려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매우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전달은 해야 되겠고 목소리를 낮추는 걸 양해해 주시고 두 번째 죄송한데 어저께 제가 그 모 프로 저기 방송 갔다가 얘기해도 되겠죠? 요게 오기 전에 어저께 핀프를 출연하는데 거기다가 이걸 놔두고 왔어요. USB를. 그 바람에 여기 제 모든 보물이 들어있는데 어제 집에 가서 어제 작업을 한 거를 여기 옮기고 해서 여기 옮겨야지 여기다 보여드리잖아요. 그 작업한 걸 지금 여기에 옮기지 못했어요. 오늘 너무 바빠갖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것이 좀 거시기한데 제가 프린트한 게 있고 그런데 요거를 좀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 파일을 내일이나 보여드려서 좀 아쉽습니다만은 구두로 해도 충분히 되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하려고 했던 거는 어저께까지 오늘 이런 걸 하려고 했어요. 잠깐 볼까요? 네, 원래 요거 좀 봐주시겠어요? 원래는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좀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기본 용어 복습하자 그래서 뭐 KV 할 때 QKV 이런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AI 할 때 가중치 행렬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추론할 때 프리필하고 디코더 헷갈리시죠? 여전히 그것도 한번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어려운 거 이거는 앞에 거를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거 얘기하고 그다음에 두산 테스나하고 만약에 네페스 아크가 많이 폭등하지 않았다면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노트한 거 저번에 한번 구도를 한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건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좀 애매하죠. 이거 우선순위가 지금 입장에서는 뒤쳐졌고 이 앞에 나와 있는 이거는 이 용어는 사실은요. 뭐 1년 전에는 이거 용어 아는 사람 애널리스트 있었을까? 없었죠. 맨날 배우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음에 뭐 연결되거든요. ICMS도 그렇고. 그걸 놓치면은 그 다음에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준비는 그걸 했고 어저께 집에서 한 거는 여기 지금 이 파일에 지금 없고 그리고 내일 모레 방송하려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뒤집박지 되는데 그것도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많이 올라서 아까 그 박병창 이사 박병창이가 아니죠. 누구죠? 우리 박 부장 같이 한 거. 사실은 PER 9배가 6,400이 아니고 뭐 PER 9배가 한 6,800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급변하고 있죠. 이런 것도 업데이트를 하루 사이에 못 해가지고 이 자료가 이상하게 됐어요. 근데 흐름은 비슷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원래 하는 건 제가 이거 올해 이게 화요일, 목요일 또는 다음 주는 화요일, 금요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제 구독자분들하고 아침에도 보통 오늘 뭐 많이 보내잖아요. 보신 분 아시겠는데 그거 중에서 다 읊을 수는 없고 핵심이 되는 거. 아까 TSMC 여기서 얘기했으니까 그런 거를 리뷰를 어저께 오늘 거를 리뷰해드리는 걸로 하는 게 노멀한 거예요. 어저께 오늘 리뷰를 한다면 이런 게 있겠죠. 아까 요거는 용어 설명이었고 어저께 하면은 이게 어저께 있거든요. 보면은 어저께 이런 게 있었어요. 어저께입니다. 뭐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닌데 왜 이게 내였지? 잠깐 볼까요? 15일 토탈. 그러면 뭐 현대 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제가 보내는 게 있어요. 아침에 리포트 나왔다 보여드리고 그게 1차, 2차, 3차 해가지고 뭐 2차 두 번째 보낸 거 미국장 해가 쭉 나오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여기도 나오네. 이런 설명드리는 건데 하루만 지나더라도 그 가치가 팍팍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좀 어려움이 있어요. 구독하시는 분은 매일매일 아침에 보기 때문에 이걸 반복하는 게 정리가 되기도 하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그 나열하는 게 무슨 방송에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근데 매번 이런 거 매번 리포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드리는 것도 좀 이상한 거죠. 강의가 온라인 강의가 있으니까 오늘 참고로 이거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저녁 때 온라인 강의를 할 거예요. 좀 더 자세한 거. 근데 온라인 강의는 뭐고 할 거냐면 8대 공정 궁금하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흐름 중에서 이런 것도 있는데 중구난방해서 미안합니다. 이런 거. 이런 거. 이거 옛날에 했었죠. AI가 지속 가능하냐 이런 걸 쭉쭉 했었는데, AI가 지속 가능할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하는 거 이전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반도체에서 뭐 있을까요? 토큰이 증가되는 거하고 메모리하고의 관련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확신을 갖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온라인에서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온라인은 8대 공정하고, 그 다음에 이 AI가 서스테이너블 지속적이냐, 메모리가 어떻게 되냐, 메모리 숫자하고 그걸 한번 나름대로 시뮬레이션한 걸 보여드릴 겁니다. 분명히 도움이 되시는 거니까 구독자 내일 아침에 올라갈 거, 내일 오후요? 내일 올라가니까 보시 바랍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의 예측은 잘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HBM이 메모리가 얼마다, 288GB다. 그 다음에 LPDDR 소캠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다. 그거 계속 변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낸드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다. ICMS로 이 수요가 있는데 그 수요가 시각과 변하는 거예요. 요즘에 뭐 3개월 한 번씩, 6개월 한 번씩. 그러니까 애널리스트의 모델이라는 것이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따라가는 거고 그럴 수밖에 없고, 근데 공급 증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왁구가 잡히기 쉽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언제 뭘 투자했고 그게 아웃풋 되는데 그것이 뭐 시차가 있거나 뭐 수율이 어쩌고 되고 제품의 구조가 변하면은 어떻게 변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계속 팔로우하는 애널리스트가 있다면 있죠. 당연히 여러분 계신데 그런 것이 정리가 척척 되면은 공급 측면에서의 그 문제점은 다시 한번 리마인드가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수요가 문제가 아직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 터보 퀀트 나왔지만 그거는 역시 4월 23일 이후에 오픈되고 나서, 코드가 오픈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구글 피어 그룹 경쟁사들이 진짜 이거는 메모리를 비록 HBM의 추론용이지만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되면은 또 움찔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습이 돼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SRAM이라든지 낸드라든지 이런 쪽은 오히려 플러스가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고, 이 효율화로 인해서 총 수요가 늘어나면은 그거는 메모리에도 궁극적으로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좋다는 것이 바로 6개월 뒤, 12개월 뒤 얼마만큼 좋을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효율화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일단 움츠하는 것도 맞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다 이제 시장에 녹아들었다 보면은 다시 공급의 이슈가 되는데, 오늘 나온 리포트 중에서 대신증권에 나온 리포트가 있어요. 근데 대신증권 나온 리포트가 특별히 그 삼성전자를 뭐 27만 원, 하이닉스를 뭐 150만 원인지 잘 기억 안 나, 170만 원인지 삼성전자를 30만 원인가 높였고 하이닉스를 170만 원으로 높인 것 같아요. 그 전보다 조금씩 더 높였는데, 그 넘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예측의 넘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그 팹 공장들의 그 스케줄 있잖아요. 스케줄을 비교적 자세히 설명한 게 있어서 그거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2번씩 읽었고 이거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그 평택의 5공장이 가장 핵심이 되는 공장이거든요. 미래에 있어서 평택의 5공장을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 나올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여러 가지 있는데, 이분 스케줄대로 맞으면 내년까지는 안 나온다 이 얘기죠. 평택 5공장은 내년까지는 안 나온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는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의 핵심은 아까 삼성은 평택 5공장 P5L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내년에는 전혀 기여도가 못할 것이다. 시장에 안 나온다. 못 나온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는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는 용인 팹이 나오는데, 용인의 첫 번째, 그걸 Y1이라고 하죠. 용인의 첫 번째 팹이 용인 1기가
시장에서 여러분은 보셨을 때 기사에 보셨을 겁니다. 원래 준공 시점을 원래는 27년도 5월이었어요. 근데 한 1, 2개월 됐죠? 이걸 앞당긴다 그랬죠. 27년 5월이 아니고 27년 2월로 앞당긴다 했으면은 준공이 뭐죠? 준공은 완공 다음에 법적으로 다 서류가 끝나갖고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준공입니다. 완공 다음에 준공이에요. 준공을 5월에서 내년 2월로 했다. 그럼 이거는 생산이 언제 되느냐? 여기서 의견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은 2월로 앞당긴 상태긴 한데 신규로 처음으로 용인 공장에다가 처음에 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내년 연말까지 얼마나 의미 있는 물량이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유의미한 기여를 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준공 시점이 앞당겼지만 내년까지는 의미 있는 영향을 주기가 어렵다. 얼마나 의미 있는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 마이크론인데 마이크론도 여러 군데 하고 있죠. 근데 마이크론은 아실지 모르지만 얘네들이 공장이 미국에도 있지만 딴 나라에도 많아요. 그리고 마이크론은 공장이 뭐죠? 마이크론이 인수했다. 엘피다라고 일본 공장도 인수했고 옛날에 그 렉스칩인가 그 대만에 있는 회사 거도 인수해서 얘네 팹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싱가포르에는 뭐 다른 팹도 있고, 근데 미국에 있는 팹은 아이다호주에 있는 게 얘네들의 오리지널 팹이고 최근에 워낙 캐파가 부족하니까 대만의 파워 세미컨덕터 PSMC라는 회사를 인수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마이크론은 복잡한데 파워 세미컨덕터를 인수했는데 그게 표면적으로 캐파가 꽤 많은데 그럼 거기서 얼마가 나올 것이냐라는 거고 그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핵심이 되는 건 결국은 아이다호 주에서 미국에서 준비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아이다호 공장이 내년도 4월에 완공이라고 합니다. 완공이면 뭐 바로 되겠죠. 좀 이따 준공이니까. 내년도 4월 달에 완성될 거로 보는 아이다호 첫 번째 공장이 과연 그러면 내년부터 이제 생산이 될 거 아닙니까? 생산됩니다. 내년도 하반기 생산이 되긴 되는데 과연 얼마만큼 나올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클린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꽤 큰 아이다호 그 캐파거든요. 그런데 시간을 봤을 때 투자 시간을 봤을 때는 이게 내년 말까지는 역시 아까 하이닉스의 Y1 용인 1기하고 비슷하게 제한적인 캐파일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수치로 말씀드릴게요. 하이닉스의 용인 팹은 내년도 한 3분기 4분기 넘어갈 때 월 2만 장이라면 하이닉스의 토탈 캐파가 보통 40만 장이니까 5%가 안 되는 거 정도가 내년 하반기에 나올 수도 있고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그 용인 팹이고, 그다음에 아이다호는 마이크론의 캐파가 보통 얼마 정도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볼게요. 마이크론은 캐파가 하이닉스보다 조금 작으니까 30한 6, 7만 장 되는 것 같은데 요것이 이 그 아이다호가 업앤 러닝이 되면은 캐파적으로는 한 6만 장이니까 꽤 커요. 얘네가 38만 장인데 6만 장도 많이 늘어나는 건데 실질적인 투자 소요 기간에 봤을 때는 내년 연말 되더라도 한 15,000장, 2만 장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얘네들도 캐파의 기여도는 5%가 채 안 되는 거죠. 5%.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하고의 공통점은 용인 팹과 아이다호 팹인데 그게 내년도 누구는 2월달, 누구는 5월달 정도에 준공 완공된다고 하지만 그게 업앤러닝 돼가지고 규모로 있어갖고 각각 2만 장, 15,00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는 거는 얘네들 전체 캐파의 한 5% 남짓이다. 우리가요 반도체의 그 기본적인 수요가 늘 때요. 과거에는 수요 공급이 30% 이렇게 늘고 그랬거든요. 최근에는 낮아졌어요. 그래도 기본적인 수요가 폭발하지 않더라도 수요가 15%는 는다고 봐요. 약간 보수 같더라도 15%.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조금 경기가 좋아지면 20% 이상 잡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15에서 20% 정도의 YOY로 늘어난다고 보는데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웨이퍼 투입해서 나오는 그 캐파 기준으로는 수율을 다 똑같다고 가져갔을 때 이게 지금 웨이퍼 캐파 기준으로는 한 5%밖에 안 느는 거예요. 물론 다른 제품 자체가 이제 그 제품 자체에서 나오는 같은 웨이퍼에서 다이가 나온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이게 하나의 믹스죠. 프로덕트 믹스라든지 미세 공정. 1A, 1B, 1C, 1D. 1D는 28년이니까 1D까지는 아니고 A, B에서 C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C로 가는 것이 그렇게 프로그레스가 빠르거나 그렇지 않은데 내년에는 1C로 많이 갈 겁니다. 미세 공정 전환원에서 늘어나는 게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웨이퍼 투입에서 5% 느는 정도면은 공정 전환해서 붙이면은 약 15에서 20% 정도의 그러니까 출하가 증가되는 건 있어요.
15에서 20%. 근데 지금 수요 자체가 지금 그렇죠? 한 20% 정도는 간다고 보니까 여전히 타이트한 게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고요. 삼성전자는 아까 평택 얘기했는데 삼성이 가장 크니까 왜 삼성전자 얘기 안 해요? 라고 하는데 삼성전자는 캐파가 큽니다. 아까 마이크론이 38만 장, 하이닉스가 40만 장 대충 기억하시고 삼성전자는 캐파적으로는 50만 장이 좀 넘습니다. 50만 장 넘는데 이 P5L이 가장 핵심이 되는 거고 27년에 28년이 되는데 P4가 한 14만 장, 15만 장 되니까 P5도 기여를 하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의미 있게 기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P5가 여기만 얘기한 건 아니지만 딴 데도 마찬가지고 28년, 27년에 나올까 말까 의문이 됐었는데 이분은 내년 2분기부터, 28년 2분기부터 좀 빨리 본 사람들은 27년 4분기부터 나온다고 봤는데 캐파적으로는 훨씬 많을 텐데 이것이 기여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보면은 상당히 이슈가 된다. 삼성전자가 이 기여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한 P5가 중간에 디자인 변경을 해가지고 빨리 준공 완료 시점을 앞당기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준공이 완료되는 시점이 원래보다 빠른 것 같진 않아요. 27년도 아까 하이닉스가 뭐 2월 달에 준공이고 마이크론의 아이다호는 완공이 내년도 4월인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가장 큰 국지가 큰 삼성전자의 P4L 평택 4공장 그것만 가동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P5 이렇게 되는 경우는 P5는 가동이 준공이 내년도 10월 달 4분기나 돼서 준공이 되는 거예요. 준공이 4분기 되면 내년에 가동 못하지. 가동이 되더라도 그렇죠. 4분기 10월 달에 만약에 준공이 돼서 웨이퍼 투입을 급격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웨이퍼 투입해갖고 나오는 시간이 여기 포인트인데 웨이퍼 투입해서 나오는 시간이 아무리 빨라도 과거에도 3개월은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기여 못하는 거죠. 내년도 기여 못하는 뿐만 아니고 최근에는 반도체를 웨이퍼를 투입해갖고 생산하는 그 리드 타임이 생산 리드 타임입니다. 수요자 말고 공장에서 돌려서 웨이퍼를 투입해서 아웃풋해서 패키지 아웃하고 이런 있잖아요. 리드 타임이 과거에 3, 4개월에서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일반 D램 같은 경우는 최소한 4개월. 4.5개월 이렇게 되고 HBM은 미니멈 5개월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믹스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내년도 10월 달 정도에 준공된다는 P5L 뭐 사람마다는 다를 수 있는데 혹시 9월 달로 된다 하더라도 준공이 웨이퍼 바로 한다 하더라도 내년도의 기여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진 겁니다. 대신에 28년도는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종합하면은 삼성전자가 가장 큰 웨이퍼 투입량을 갖고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데 얘네들이 한 50 몇만 장 되는 지금 캐파 기준으로 50만 장 넘는데 P5의 완공 시점이 준공 시점이 내년도 4분기가 되기 때문에 웨이퍼 투입하고 나오는 리드 타임을 계산했을 때 과거의 3, 4개월이 아니고 지금 4, 5개월로 늘어지기 때문에 내년도에 기여하기가 쉽지 않다. 매우 어렵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하이닉스는 40만 장 넘기 때문에 뭐 내년도에 원래 크게 기여는 안 했지만 그래도 그래도 한 제대로 되면 한 4, 5만 장 들어갈 수 있는 용인 공장이 내년도에 기여되는 거는 사실 한 2만 장 이내로 될 거기 때문에 이것도 얘네 아웃풋의 5% 그러니까 전체적인 패키지 아웃풋으로는 20%까지 성장을 못 한다는 거예요. 출하량이. 마이크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다호가 그렇게 돼서 이렇게 결합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아웃풋이 빅그로스로 따지면 좀 이따 더 말씀드렸는데 20% 어려운 것 같아요. 20% 안 될 것 같아요. 안 나오죠. 10% 후반 중반. 근데 제가 항상 이게 민감한 이유가 뭐냐면요. 반도체에서 쇼티지라는 말이죠. 뭐 수요가 폭발적으로 나오면 그거 뭐 공급이 5% 늘건 안 늘건 쇼티지 각도가 별거 아닌 것 같다고 하지만은 수요가 어느 정도 기존을 잡고 그럼 공급이 약 5% 포인트만 변화되면요 난리가 납니다. 과거에 제가 애널리스트 할 때도 3.5%인지 5%인지 갖고 막 계산하고 막 난리치거든요. 그땐 더 어려웠어요. 왜냐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3개지. 예전에는 업체가 미니멈 커버하는 게 8개. 10몇 개 됐지만 실제 의미 있는 건 한 7개니까 지금보다는 2배, 3배의 더 많은 회사들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막 했어야 되는 거죠. 물론 그 당시에는 하여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수월해진 면이 있지만 대신에 어려워진 게 또 있는 거 예전에는 D램은 D램 단촐했죠. 지금은 HBM 들어가고 그렇죠? 이 복잡해져 갖고 복잡성이 닿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애널리스트가 쉽지 않은 건 맞아요. 어쨌든 공급 물량이 수요 증가율 20%를 잡았을 때 거기에
한 5%포인트 또는 3%포인트 정도가 계속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저를 리마인드 해준 리포트가 이게 나와서 야 그러면 저는 원래 제가 보시고 말씀드렸는데 내년도 2분기까지는 오케이. 공급 타이트한 거 맞아. 근데 이걸 보면서 느낀 거는 야 내년 말까지도 타이트한 게 안 가실 가능성이 있다. 물론 전제는 지금 수요에 대한 기본적인 예측이 혹 무너지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아야 됩니다. 이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세게 얘기한 거고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전체적인 그 웨이퍼의 캐파시티가 50몇만 장, 40몇만 장, 27만 장 이렇게 해가지고 삼성은 뭐 내후년도 하이닉스 마이크로는 각각 용인하고 아이다호가 2만 장 이내로 내년 하반기 그럼 5%밖에 못 증가되니까 전체 뭐 믹스가 바뀌고 하더라도 20%의 수요 증가에 뭐 한 3, 4%, 5%면 꽤 큰 차이가 여름 지나갈 때까지 내년 가을 때까지도 연장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더 기술로 들어가면 아까 뭐라 그랬죠? 저가 있을 때는 HBM이고 나발이고 이런 게 별로 없었잖아요. 예전에. 그렇죠?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 공식적으로 하다가 그만둔 게 2012년도니까 그 다음에는 펀드 매니저 하다가 다시 들어온 것이 2017년도에 들어왔지만 2017년 들어와서도 제가 골든 브릿지 상상했을 때도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죠. 2016년, 17년, 18년 제가 그때 있었는데 그때 서버 스케줄이었고 서버도 PC 연장이니까 렐러티브리 쉬웠는데 갑자기 20년 넘어가면서 제가 애널리스트 거의 그만둘 때부터 HBM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HBM 복잡했는데 HBM을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작년 초까지 애널리스트들이. 왠지 아세요? HBM 하는 데가 삼성 하이닉스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삼성전자가 작년 초까지 재작년 말까지 HBM이 기여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GPU의 엔비디아하고 하이닉스만 논한 거 아니었습니까? 작년 상반기까지. 기억나세요? 작년 상반기까지 삼성전자는 존재감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모델 할 때 HBM이 아웃풋, 출하량이 얼마만큼 전체적인 수급에 영향을 미칠지 그렇게 세밀하게 조사할 거리가 없거나 필요가 덜했다고 보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는 콜되고 뭐 하고 하니까 작년 말, 정확히는 올해부터는 이제 HBM이 삼성전자를 얼마나 출하를 할 수 있는지, 얼마나 HBM한테 웨이퍼 투입을 하는지, 그 다음에 그게 HBM4가 어떤 스펙으로 되기 때문에 얼마만큼 웨이퍼를 잘 잡아먹을지 이런 생각들을 이전보다 작년보다는 5개월 전보다는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분야에 대해서 이분이 얘기한 거 있는데 심플합니다. 심플해요. 요즘에 수요 갖고 해서 공급을 안 한 거지 다른 분들도 이런 생각을 안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리포트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반 디램이 있어요. 서버 디램, LPDDR 디램이 이 범용 디램 또는 레거시 디램이라고 HBM이 있어요. 그러면 캐파가 100개니까 HBM 일반 디램을 50개 하다가 갑자기 HBM을 60으로 하면 그러면 일반 디램이 40으로 되잖아요. 캐파가 100이에요. 5대5 하다가 40대 60 캐파를 바꿔요. 10 빼고 10 올라가?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웨이퍼 장수는 50대 50에서 40대 60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아까 50대 50일 때 D램 개수하고 HBM 개수하고 칩으로 했을 때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개수하고 50대 50에서 40대 60으로 이렇게 믹스를 바꾸는 순간에 HBM은 같은 웨이퍼에서 나오는 칩 수가 훨씬 적습니다. 엄청 적어요. 그래서 캐파의 알로케이션을 HBM으로 많이 하는 순간에 그렇죠? 전체 출하가 동등해서하고 달라질 때 전체 출하가 확 줄어요. 이른바 이거를 같은 웨이퍼에서 나오는 칩 수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다이 페널티라는 말을 적는 거예요. 근데 그 율이 있는데 HBM 지금 4 생산하잖아요. 루빈. HBM4E는 올해 하반기 루빈 울트라 가기 전에 작년까지 HBM3E 하이닉스가 도미넌트 했던 HBM3E 그렇죠? HBM4E 되는데 HBM4 나오는 이 순간까지는 보통 D램 HBM 한 개를 만들 때 일반 범용 D램을 3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시장이 알고 있어요. HBM 한 개를 만드는데 일반 D램이 3개를 뺏어가네 캐파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HBM4E 올해 하반기 출하되지만 실제 만약 업앤러닝을 시장에서 난리치는 건 내년도 27년 상반기가 될 텐데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넘어갈 때 HBM4E 루빈 울트라에서는 이게 1대3의 HBM 한 개가 범용 D램 3개인데 이게 1대4 또는 1대5 정도로 확대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삼성전자가 HBM을 늘리면 늘릴수록 일반 D램 숫자가 D램의 그 출하가 생각보다 더 주는 거예요. 일반 D램의 아웃풋이 생각보다 줄면 어떻게 되죠? 일반 D램에서 시장에서의 반도체 가격이
잘 안 빠지고 수급이 타이트한 게 더 지속될 수 있죠. HBM4E에 대해서 삼성이 잘 나오고 계속 커밋한다면 그것이 내년도 상반기에 두드러질 수 있는데 뭐 새로운 거냐? 새로운 게 아니죠. 근데 이게 1대 3인데 HBM4까지 HBM4E에서 1대 4가 되는지 1대 5가 되는지 저도 몰라요. 다만 이제 다이 페널티가 더 늘어나서 HBM을 생산을 할수록 일반 D램이 물량이 주는 그 율에 대해서 정확히 아직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이론적으로는 말이 되죠. 그렇게 되는 게. 왜냐하면은 HBM4E 루빈 울트라 나오는 내년 올해 하반기 나오는 그거는 기존의 HBM4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I/O 스피드가 달라요. 인풋 아웃풋 할 때 스피드가 엄청 다르거든요. 그거 숫자는 이렇게 봅니다. HBM4가 지금 HBM4가 스피드가 최대 11.7 기가bps입니다. 이제 옛날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다 기초가 있어야지 알아들을 수 있는데 HBM4의 I/O 스피드는 11.7 기가bps인데 그렇죠? 근데 이게 HBM4E가 되면 이게 엄청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HBM4E가 아직 스펙이 내가 정확히 모르고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11.7이 13든 15든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속도가 또 추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반도체 만들 때 마스크 레이어라는 게 있는데 그 수가 늘어나요. 마스크 수가 늘어난다는 건 뭐죠? 생산할 때 생산을 웨이퍼 투입해갖고 나올 때 아까 4개월 걸리고 5개월 걸리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HBM4하고 4E로 갈 때 생산 리드 타임도 높아지고 아까 HBM4하고 4E로 됐을 때 D램 자체의 페널티가 또 1대 3에서 1대 4가 되고 컴비네이션 돼버리면은 내년 건 아닙니다. 이게 내년에 올해 게 아니에요. 내년도 상반기에는 생각보다 이게 HBM4E로 가는 과정에서의 D램의 다이 페널티하고 그다음에 생산의 리드 타임이 길어지는 게 겹쳐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물론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수요가 폭발하는 정도가 내년도 상반기 넘어가면서는 조금 둔화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지만은 대신에 HBM4E 관계 속에서의 다이 페널티하고 생산 리드 타임에 늘어지는 것이 겹치게 되면은 내년 중반 되더라도 수급이 그다지가 아니고 생각보다 쇼티지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 정황이 생겼다. 정황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것이 핵심이에요. 되셨어요? 네네. 요게 핵심이고요. 정리하면 다시 웨이퍼 투입하는 아웃풋 자체가 삼성은 평택이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은 각각 한계가 있는데 웨이퍼 장수 기준으로 원래 자기 캐파의 5%밖에 안 된다. 그게 기본적인 거고 그럼 같은 웨이퍼 50만 장이고 40만 장이고 30몇만 장이고 그걸 내년에도 투입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거 하는데 내년 말에서 올해 말에서 내년 넘어갈 때 내년도에 이 HBM4E가 되면서 다이 페널티가 더 커지는 HBM4E의 임팩트 그리고 아까 HBM4E의 스피드가 높아지면서 당연히 TAT가 턴어라운드 타임, 이건 리드 타임 비슷한 건데 제품의 생산에서 난 그 시간이 더 오래 걸리면서 결국은 HBM4E 때문에 일반 D램의 아웃풋이 주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질문이 이런 거죠. 그럼 질문은 삼성전자가 HBM4E를 그렇게 한대요? 지금 마진이 HBM보다 낸드가 더 높다는데요.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 그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할까? 거기 100% 자신은 없어요. 왜냐면 지금 가장 높은 마진요. 삼성전자가 지금 뭐 D램 마진이 80%라고 낸드가 얼마? 낸드가 50% 60% 얘기하는데 그래도 D램이 훨씬 높네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D램 마진에서 78% 80% 삼성전자 1분기 실적 그렇게 보는 D램 마진에는 일반 D램하고 HBM하고 구분돼 있어요. 예, 일반 D램은 90% 가까운 거라고 90%는 아닌데 80% 중후반 된다고 보는 거고요. 계산하면 나오겠지만 HBM은 훨씬 모자랍니다. HBM 훨씬 낮아요. 그래서 누구는 HBM 마진이 낸드랑 비슷하거나 밀린 거 아니야라고 아직 확인됐고 아니지만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이 보세요. 이제 HBM을 이제 뚫어가지고 엔비디아도 하고 막 한다는데 그리고 HBM이 올해 내년만 할 건가? 계속 만약에 그 엔비디아가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마진이 D램보다 일반 D램보다 낮다. 아니면 낸드하고 비근해졌다 해가지고 이쪽에다 투자를 합니까? 다이도 많이 나오니까 이쪽에 하고 더 지금 가격이 높으니까 마진이 이쪽으로 투자할까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irrational하고 rational 다른데 rational 하는 그 투자가 아니고 비즈니스 운영할 때는 그렇게 지금 마진이 높은 거 그거를 중심으로 하지 않을 겁니다. HBM 자체의 성능이 GPU와 계속 같이 가는 한 당분간은 이거를 계속 밀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아직도 삼성전자가 기술적으로 많이 백업됐다고 하지만
그 시장에서 마켓쇼는 하이닉스에 한참 뒤지고 있거든요. HBM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궤도 올라올 때까지는 지금 당장의 마진이 일반 D램보다 낮다고 해가지고 일반 D램의 다이 페널티 때문에 HBM을 줄이고 덜 느리고 D램 쪽에 커미트해가지고 더 늘려서 D램에서의 하이 마진을 향유하느냐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건데 이 리포트도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당분간 계속 HBM 레벨이 퀀티파이 이게 제 해석입니다. 마켓쇼 올라올 때까지는 그냥 이것도 마진 좋은 거잖아요. 이게 40%의 얘기 아닙니다. 훨씬 높으니까 HBM 마진이 그거를 포지션 할 때까지는 HBM에 커밋할 것이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다이 페널티라든지 생산 리드 타임 길어지는 효과로 D램의 아웃풋, 일반 D램의 아웃풋이 줄은 거고 그 역할이 삼성전자에 영향을 미치고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D램 팔 때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셨죠? 여기까지가 27년까지예요. 28년은 too early to say 얘기하기 이르죠.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월은 금방 가기 때문에 올해 한 가을 겨울 되면은 그리고 주가가 여기에서 한 30% 50% 올랐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올해 말 내년 되면은 28년 걸 봅니다. 왜? 올해 말 여름 되면은 내년 숫자는 이미 반영됐을 거예요, 주가에. 그게 반영 삼성전자가 35만 원 갈지 여전히 25만 원 갈지 하이닉스가 180만 원 갈지 여전히 130만 원 갈지 그거는 장담 못 하지만 올 가을 겨울 될 때는 내년 건 다 반영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내후년 걸 얘기하는데 미리 생각하자고. 아까 HBM4, 4E 얘기했고 생산 리타임 얘기했고 삼성전자가 업앤런인데는 웨이퍼 캐파시티 내년까지 한전제고 그럼 바로 내후년 걸 땡기게 되거든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느 섹터가 이런 걸 생각합니까? 이렇게 정밀하게? 안 하죠. 예. 그런데 내후년 넘어갈 때는 조금 긴 얘기긴 한데 그 얘기도 언급을 했어요. 이분이 그 얘기를 언급한 거는 고마워요. 근데 이분만이 아니고 원래부터 평온한 시대 때는 이 얘기를 했었어요. 작년 이맘때였나? 그때 얘기했는데 그때는 이런 거 기술적 분석 얘기하면 팔자 늘어진 소리 하고 있네 내지는 머리 아파 뭔 소리야 라고 말거든요. 그게 뭐냐 6F 스퀘어 4F 스퀘어입니다. 무슨 개소리냐. 이거를 준비했는데 오늘 여기서 다 한번 보여드리니까 영상 올릴 때 올리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올리겠어요. 이거는 내후년 또 얘기니까 좀 편하게 들으시는데 반도체 D램의 구조가 6F 스퀘어 6F2 그 다음에 4F 스퀘어 4F2 그 다음에 29년도 넘어가면은 완전히 이 개념이 아니고 3D 스트럭처 이렇게 가는 과정이 있어요. 이게 이제 늘어지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오가겠다는데 6F 스퀘어에서 4F 스퀘어 그 다음에 3D로 가는 과정에서 이 생산성이 뚝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생산성이 뚝 떨어진다. 생산이 뚝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삼성과 하이닉스는 6F 스퀘어에서 4F 스퀘어로 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것이 식각 반도체가 여러 공정이 있잖아요. 증착 공정도 있고 이거 기본을 알아야 되는데 포토 공정, 노광 공정이 있고 그 다음에 애칭하는 공정, 식각 자르는 게 있고 증착, 막을 입히는 공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온을 주입해가지고 실리콘을 움직이는 공정 8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식각 공정인데 식각 공정이 버틀렉이 생긴다는 거예요. 6F 스퀘어에서 4F 스퀘어로 가면 6F, 4F 스퀘어 가는 건 뭐냐? 느낌이 오죠? 6F 스퀘어는 칩 사이즈가 트랜지스터 사이즈가 큰 거예요. 이게 더 줄이는 거죠. 4F 스퀘어는 이게 F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피처 사이즈예요. 피처 사이즈는 미세 미세선 그러니까 반도체 비트 와이드 있으면 그 선 간의 선폭을 얘기할 때 피처라 얘기거든요. 피처 사이즈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F예요. 6F는 그 6개를 옆에 한 거고 이거는 4개를 연결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트랜지스터의 그 칩 사이즈를 줄이는 그걸 얘기하거든요. 이게 오랫동안 6F 스퀘어를 했는데 이 4F 스퀘어를 가지 않으면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거 가겠다는 건데 이게 오는 어떤 그 리밋이 내후년 28년 정도에 온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내년까지 아까 말한 그 기본적인 HBM4, 4E 나오고 여러 가지 투입한 게 안 나오니까 그런데 내후년도 어떡하냐? 28년도에는 수요가 내년까지 좋다가 내후년 떨어지면 어떡하냐? 근데 28년도에는 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6F 스퀘어, 4F 스퀘어로 가는 과정에 애칭의 문제가 생겨서 이게 제어가 잘 안 되면은 반도체를 공정을 기술을 개발할 때 1년 반 정도 걸리는데 새로운 공정을 도입할 때 이게 2년 또는 2년 반 그 이상으로 길어질 수 있는 이른바 테크 마이그레이션에서의 또 다른 기술적인 챌린지가 작년 이맘때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평온하니까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바뀌어서 하는데 또 올 수 있다는 거지. 그거는 무슨 얘기냐? 이 테크 마이그레이션 식각 문제로 인해서 이런 6F 스퀘어, 4F 스퀘어 가려는 게 못 가면은 그러면 반도체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반도체 아웃풋이
제한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원래 지금 1A, 1B, 1C 그런 거 아시죠? 우리 미세공정을 할 때 1C고 그 다음이 1D인데 1D로 갈 때 지금의 6F 스퀘어 구조를 할 것인지 4F 스퀘어로 갈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삼성은 1D까지는 6F 스퀘어를 가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4F 스퀘어로 가자는 그런 계획이고 하이닉스는 아마도 그 다음까지 하니까 28년까지도 안 갈 수 있는데 어쨌든 가장 이슈가 되는 삼성전자가 6F 스퀘어에서 4F 스퀘어로 가는 버전이 1D 다음 버전이기 때문에 1D가 내년부터 나오거든요. 28년에는 1D에서의 6F 스퀘어 적용이 이슈가 될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장 어그레시브와 기술적인 난이도를 헤쳐나가려는 건 삼성전자입니다. 6F 스퀘어를 이제는 미루지 않겠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1D 다음부터는 하겠다는 거니까 28년부터는 하겠다는 거예요. 삼성 하이닉스도 그 다음 단계 따라가는 거고 마이크론은 이 6F에서 4F 스퀘어는 근본적인 스트럭처 바뀌는 게 아니니까 이거 안 하고 6F 스퀘어를 우려먹고 한 29년도 이후에나 하거나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바뀌었대요. 제가 이건 몰랐는데 4F 스퀘어를 아예 스킵하고 완전히 3D 스트럭처로 바뀐다는 거죠. 마이크로는 제외합시다. 우리 복잡하니까. 삼성전자가 6F 스퀘어에서 4F 스퀘어로 가는 1D 다음 28년 중후반 때 이때의 수급에서도 공급이 늘어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길게 나갔죠? 너무 긍정적으로 볼 건 없어요. 어쨌든 내년도 상반기 지나면서의 어떤 조심성이 공급 측면에서 늘어날 수 있는 조심성은 새로운 정보나 리마인드 정보에 하면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수요에 대한 얘기인데 수요에 대한 얘기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도 다시 한번 제가 오늘 밤에 그 온라인 강좌에서 다시 얘기할 거를 미리 좀 설명을 드리면서 시간을 맞추겠습니다. 어디 갔죠? 왜 안 나오죠? 네, 여기 있네. 말씀드린 게 제가 이거였죠. 제목이 이거죠. 빅테크가 돈이 부족한데 메모리가 이익이 증가되면 계속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해드린 거 결판을 내야 되잖아요. 그거 하고 그런데 토큰 수가 증가된다고 하잖아요. 사용자가 증가되고 토큰이 증가되는데 실제 메모리는 그렇게 안 늘거든요. 처음에 안 늘어요. AI가 발전되면서 제번스의 역설에서 받는 거지 이제는 토큰이 증가되는 건 HBM4 같은 밴드위드스 증가되는 거지 일반 D램은 이 토큰수 증가되는 거하고 토큰수 증가되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KV 캐시 자체 용량이 커지는 거. 토큰이 증가되면 무조건 KV 캐시가 늘어나는 거 조금 다릅니다. 토큰 증가되면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쌓이면서 하는 게 토큰이 증가되는 거죠. KV 캐시는 물론 그 영향이 되지만은 KV 캐시는 순간순간을 기억하는 것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일반 D램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요 얘기 좀 해드리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국은 가서는 아까 이건데 여기서 이거죠. 반도체 시장이 얼마 사이즈인데 데이터 센터형으로 얼마가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것도 일주 단위에 바뀝니다. 워낙 수요가 바뀌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5조 달러 정도가 반도체 시장 전체에서 데이터 센터용으로 잡힐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데이터 센터 캐펙스하고 이 왁구가 맞았을 때 어느 정도 차지하고 어떤 부담이 됐고 어떤 결론이 알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오늘 집에 들어가서 녹화해서 올리고요. 아까 8대 공정했는데 뭐 복잡하게 하지 말고 만약에 8대 공정을 제대로 알고 싶으면 제가 3년 전에 찍은 영상이 있어요. 3%에서. 그걸 한번 보세요. 근데 보는데 한 4시간 반 걸리는데 어떡하지? 그 정도 들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지금 안 듣더라도 오늘 데이터 8대 공정 기본적인 우리 투자하는 데 필요한 거는 오늘 간단히 설명을 드리게 하는데 필요하신 분은 그걸 읽어보시면 좋은데 그게 언제냐면 23년도 10월 달 촬영은 23년 5월 달에 한 5편, 7편 했는데 그걸 몰아보기 반도체 A2Z 김장렬 이렇게 치시면 3%에서 나온 23년도 10월달 몰아보기 4시간 반짜리가 있어요. 그 반도체 역사, 트랜지스터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저기 어떤 사람도 있어 이거 쓸데없는 얘기부터 좀 깊숙한 얘기까지 어떤 책을 가지고 강의한 거 있거든요. 그걸 나중에 보시면 도움이 돼요. 근데 투자하는 데는 그게 다 꼭 있을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 5년, 10년 계속 하는가 기본을 안다는 측면에서는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나눠서 한 번에 못 보죠.
한 5번 나눠서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요 정도로 하고 집에 가서 올릴 때 아까 이 결판을 내야 되는 거니까 아까 공급이 만만치 않다는 걸 말씀드렸으니 그거 마무리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의 캐펙스가 뭐 5조 달러다, 10조 달러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향후 5년 동안에 데이터 센터가 캐펙스가 향후 5년 동안에 5조 달러면 망합니다. 예, 결론은 그거예요. 근데 지금 봤을 때는 그보다 훨씬 늘어날 것 같죠? 미니멈 8조 달러 5년간 그렇게 되면 반도체 시장 당분간 노 프로블럼. 예, 5조 달러, 8조 달러, 10조 달러 이게 어떻게 대충 겐또가 아니라는 걸 쭉 설명드리는 거. 이게 설명을 길어지다 보면은 반도체 공정에 대한 거는 오늘 못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 계속 들으려면은 구독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해 주신 분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이게 잘 돼야지 제가 방송 생활도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서비스라면 더 많은 주위분한테 이렇게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만약 은퇴했더라도 다른 분을 이렇게 하면은 저도 최소한 한 돈을 만약 굴린다면은 20만 원 정도는 전문가한테 제가 맡길 것 같아요. 피로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건 좀 다르겠죠. 금액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애널리스트들이 어느 종목을 하고 어느 섹터를 할 때 하루에 4시간 정도는 집중해서 하거든요. 저도 4시간 정도는 매일 집중해요. 여러분들 그 시간을 줄여 여러분들이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한 40분 정도만 집중해서 보시면은 3년에서 5년, 조금 느린 사람들은 7년, 3년, 5년 이렇게 하시면 기본 와꾸가 잡힐 겁니다. 그거는 어느 섹터나 다 필요해요. 어느 섹터나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반도체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이상을 투자하면은 여러분들 젊으면 젊을수록 충분한 대가는 갈 거다라고 전혀 아깝지 않다고 제가 자신할 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안 들어와 주시면 뭐 제가 계속 서비스를 못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제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걸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갑니다. 어쨌든 잘 지내시고요. 내일 모레 그 세종대학교에서 보시는 분이 있는데 인사드려도 기억이 안 나요. 그다 제 번호를 오픈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꼭 그 본인 이름이나 아니면 아이디명을 해주셔갖고 저기 비접촉이지만 가끔 이렇게 카톡으로도 카톡이 아니고 여기 녹화될 때도 댓글에서도 보고 인사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계기가 세종대학교 오프 캠퍼스도 하고 그다음 구독을 통해서도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하기 때문에 이게 한계예요. 만약에 진짜 제가 완전히 자유인이라면 더 난리 나겠죠. 예, 근데 그렇게 하는 날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당분간은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베스트를 해드리는 거니까 딴 데 가서 하지 마시고 저한테 오세요. 시간 아깝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